자, 좀 더 화면을 확대해서. 자, HTML 캔버스는 그림 그래픽스를 웹페이지에 그리기 위한 엘리먼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겠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캔버스는 그래픽스를 위에 어떤 그래픽스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바로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될 수 있겠는데, 단지 그것은 이 그래픽스를 담기 위한 어떤 장소, 컨테이너가 되겠어요. 저장소.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캔버스 객체도 필요하지만 그 캔버스 객체에다가 그림을 그릴 드로잉 객체, 그림 그리기 객체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캔버스 엘리먼트는 비교적 일찍부터 브라우저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캔버스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캔버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그림 그리기 위한 캔버스를 미리 준비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 도화지 같은 걸 넣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 위에다가. 자, 그래서 캔버스는 그 ID 속성으로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캔버스 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뉴스라든가 하이트 애트리뷰트 속성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캔버스의 어떤 아이디라든가 위스, 하이트, 그 다음에 스타일까지 우리가 이용해서 캔버스를 일단 준비하고, 오늘 망 사정이 좀 안 좋은지 트라이드 유어셀프가 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점프해서 여기에 소개된 내용을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버스 에리어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이 캔버스에다가 선을 긋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try yourself는 생략하고 바로 위에 결과가 나오겠는데, 다른 또 HTML 부분은 생략하고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부분만 포커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C하고 CTX라는 객체를 먼저 우리가 get element by ID, ID는 canvas, my canvas로 해서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고 준비하고, 이게 바로 캔버스가 되겠어요. 캔버스 객체에 속한 또 get contex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2D 이 파라미터를 넣어서 우리가 드로잉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건 항시 이 두 개의 베리어블을 디클레어는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객체, 그 다음에 캔버스 안에 드로잉 객체, 그 다음에 이 드로잉 객체에 해당되는 속성과 메소드가 있으니까 그 속성과 메소드를 배우는 게 이제 캔버스 객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move to, 이거는 이제 좌표가 되겠는데, x가 0, y가 0인 대로 우리가 어떤 캔버스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이곳으로 우리가 펜을 가져가서 이거 0과 0으로 움직인 거죠, 펜을. 그리고 쭉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또 여기까지 200에서 100까지 x축으로 200, y축으로 100인 좌표 여기까지 쭉 사선을 긋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스트로크를 지금 아직 그린 건 아니고 이 좌표 점만 이렇게 찍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그리는 것은 이 스트로크로 그린다. 그래서 여기서 펜이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스트로크가 이렇게 그림을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try yourself가 시간이 로드 타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실행 속도가 빨라지면은 일부 다시 예는 다시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이 부분만 가지고도 별 지장이 없으니까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직선을 그렸지만 이렇게 서클을 원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어요. 자, 원을 그리려면은 이제 원을 그리는 관련된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앞에는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캔버스 객체, 그 다음에 캔버스 객체에 속한 드로잉 객체, CTX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CTX에 이제 속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그릴 때는 begin pass, 그 다음에 원은 이제 아크의 일종이니까 아크, 호죠, 호, 원의 일부도 이제 그릴 수가 있겠어요. 전체 원인 것도 하지만 원의 일부인 호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아크,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X축, Y축 좌표가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원이기 때문에 원을 나타내는 이제 중심점이 있겠죠. 그래서 X축 95, Y축 50, 그 다음에 이제 원이기 때문에 또 반경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원을 어디서부터 각도가 되겠어요. 각도 어디까지? 0부터 2파이, 2파이니까 이제 360도죠. 그렇게 해서, 끝, 마지막에는 스트로크로 해주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도 그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그릴 때, 앞에서 관행적으로 이 부분은 똑같죠. 여기까지 이제 드로잉 객체까지, 캔버스 객체, 드로잉 객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드로잉 객체의 속성, 폰트가 있는데, 그 폰트에 어떤,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필 텍스트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실제 집어넣을 텍스트 스트링, 그 다음에 이 10과 50은 또 좌표가 되겠는데, 이 헬로 월드의 맨 왼쪽 아래에 있죠. 이 부분, H의 맨 왼쪽.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이 부분을 할 때는, try it yourself로 이 부분을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은 이제 그 텍스트를 꽉 채운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로크 텍스트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제 이 텍스트의 윤곽만, 겉에 윤곽만 이렇게 있죠. 그 안에는 안 채워졌는데 이걸 이제 스트로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스트로크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헬로 월드지만, 좌표의 시작점도 똑같고, 그런데 글씨만 좀 틀리죠. 앞에서는 꽉 채워진 거고, 이렇게. 안에가, 윤곽 안에가 꽉 채워져 있죠. 까맣게. 여기서는, 겉에, 테두리만 이렇게, 까맣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스트로크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형 그레이디언트. 그레이디언트는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무스하게 바뀌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칼라, 그 다음에 중간 칼라도 여러 개 이제 칼라 스탑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는데, 여기 캔버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지 그 메소드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관행적으로 나왔던 이런 캔버스 객체, 그 다음에 드로잉 객체 부분은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create linear gradient. 자,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선형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파라미터에 값을 넣어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레디언트의 그 시작, 그 다음에 끝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0과 0에서 시작해서 200, 그 다음에 0, 거기까지 시작과 끝. 자, 시작 여기, 끝 여기. 그 다음에 그 칼라는 이렇게, 칼라 스탑, add 칼라 스탑이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0, 거기에 0부터 1까지, 0은 이제 0%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은 이제 100%가 되겠는데, 0은 레드 칼라로 시작했죠. 0. 그 다음에 1은 이쪽은 이제, 200이 이 부분이 되겠는데, 화이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전체로 이제 그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렉탱글, 자, 필렉트, 이건 렉탱글 사각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렉탱글의 시작점이 되겠어요. 시작점, 여기 부분이 되겠어요.
시작점. 자, 10과 10, 그 다음에 150은 유스가 되겠고, 유스. 그 다음에 하이트는 이런 80 픽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필 렉트에서 렉탱글 사각형의 크기를 정해주고, 그걸 꽉 채우는 거니까, 그 채울 것은, 이제 아까 리니어 그레디언트가 0부터 0은 6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에서 0까지. 이제 그 컬러가 레드부터 화이트까지 쭉 이렇게 이제 그레디언트하게 바뀌어서 여기서는 화이트로 되니까 이 부분을 약 한번 전체로 한번 여기서 정의한 것과 똑같은 사이즈로 한번 해보죠. 지금은 망 상태가 약간 더 양호해진 것 같아서 앞에서 생략했던 Try it yourself 캔버스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더라인, 그 다음에 컬러, 보더라인의 컬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이 캔버스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인 그리는 부분도 아까 생략했던 Try it yourself를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선 0부터 0,0에서 좌표죠. 200, 100까지. 그래서 스트로크로. 자, 스트로크를 빼놓고, 자, 빼놓은 거 커맨드 문으로 처리해서 보면은 안 그리죠. 이건 좌표 값만 정하고 스트로크에서 그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걸 빼고 다시 또 원위치 시켜서 하면은 그리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지금, 넷도크 상태가 양호해졌기 때문에, 다시 아까 생략했던 Try it yourself on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호에 대한 0부터 2파이니까 360도인데 이것도 1파이만 180도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은 여기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0.5로 해보면 90도 정도 여기까지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온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텍스트 부분은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10,50 이 부분이 여기인데 이것을 조금 더 자, 10이 아니고 0으로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게 0이 되겠고 50도 0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글씨가 안 보이겠죠.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조금 더 내려보면은 10 정도 이렇게. 자, 불필요한 것 좀 닫고.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텍스트는 얘가 필 되는 게 아니고 겉테두리만 진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에는 흰색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필 렉트를 이용해서 사각형 전체를 꽉 채우는 거죠. 꽉 채우는데 이 부분을 0으로 바꿔서 사각형 크기를 이렇게 리니어 그레디언트에서 쓴 값을 가지고 전체를 꽉 채워서 캔버스 전체가 위스가 100, 200이고 하이트가 100이니까 캔버스 크기 정도로 전체를 꽉 채워서 필 렉트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0부터 0, 여기는 0이 여기고,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200,0이 되겠는데, 그건 이제 시작이 이 부분이 이제 레드고, 이 부분이 이제 컬러 스탑 화이트가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컬러를 중간에 넣거나 그것도 가능하겠는데, 한번 넣어보죠. 복사해서 중간에 0.5로, 0.5로 여기에 이제 그린을 한번 넣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중간 되는 부분이 그린이 되겠고, 그린이 되기 위해서 이제 스무스하게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대신 또 블루로 아니면 옐로우로. 자,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그릴 수가 있겠는데 그 다양한 우리가 방법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닫고 서큘러 그레디언트도 이렇게 그 원형 또는 방사형이 되겠죠. 자, 앞에서 관행적으로 썼던 캔버스 객체, 그 다음에 드로잉 객체에 선언하는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create radial gradient. 자, 이 메소드가 필요로 하는 이제 파라미터들은 뭔지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파라미터는 앞부분 세 개가 XY 중심점 좌표고, 그 다음에 레이디어스 반경이 되겠고, 내부 원에, 그 다음에 외부 원, 방사형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 원에 이제 중심점, 그 다음에 레이디어스 반경이 되겠어요. 그리고 칼라 스탑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0부터 1까지 가는데 중간에 우리가 여러 칼라 스탑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작을 레드로 해서 화이트까지 이런 사각형 내에 그린다. 사각형도 아까처럼 우리가 전체 캔버스 크기로 이렇게 확대해서, 자, 이것도 200으로, 이것도 100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75, 50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심점, 시작하는 중심점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0, 200 중에 100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쪽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원의 중심점이 되겠어요. 그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죠. 100, 50. 앞에서의 레이디어스는 5였지만 작은 원이었지만 그 작은 원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내부는 이제 똑같은 여기 칼라 스탑 레드로 채우면 되겠고, 그 밖은 이제 화이트로, 이것도 그 벗어나면 화이트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 동심원이 된 거죠. 두 개 원이 동심, 시작하는 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원이 이제 100. 이것도 동심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경은 100으로 했는데 이것도 한번 50으로 바꿔보죠. 자, 그럼 이런 원이 되겠죠. 약간 뭐 확대하면은 뭐 70. 그리고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칼라 스탑을 더 레드에서 화이트 가는 건데, 자, 여기서 끝나는 부분은 이제 화이트가 계속되는 거고, 여기도 시작하는 이것의 내부는 또 마찬가지로 레드, 그 전은 또 레드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 칼라 스탑을 하나를 더 추가시켜 보죠. 몇 개를 추가시켜도 되고, 자, 여기에 두 개를 추가시켜 볼까? 여기다가, 그래서, 두 개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0.25, 그 다음에 0.7, 뭐, 랜덤하게 줘도 되겠고, 자, 중간에, 이걸 yellow, 그 다음에 그린. 그러면은 이제 레드에서 옐로우로, 그린에서 화이트로 이렇게 되겠죠. 레드에서 옐로우로, 옐로우에서 그린으로, 그린에서 화이트로. 그 이유는 전부 똑같은 컬러. 내부도 똑같은 컬러. 레드로. 자, 개인적으로 바꿔서 더 이해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 앞에서 두 개의 베리어블, 오브젝트 디클레어 하는 건 똑같고, 여기서는 이제 전체 소스를 보죠. 자, 이 이미지가 있는데 스크림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스크림이라는 여기는 아이디죠. 소스 이미지 더 스크림 JPEG 이미지가 되겠어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은, 여기 밑에 클릭이 트라이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그리는 것이 되겠어요. 복사해서 그릴 때 여기서는 꽉 채웠지만 이것을 밑에 우리가
이미지, 원래 이미지가 있고, 그 밑에는 캔버스죠. 캔버스에다가 옮겨서 카피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시작하는 점이 이제 이미지.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 자, 처음부터 보면은, 제일 처음부터 보면은 이거죠. 이미지 to use. 그 다음에 이미지 아이디가 스크림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가 JPEG 소스. 그 다음에 크기, width, height. 그 다음에 캔버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원위치 시키고, 처음부터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 캔버스에다가 복사해서 채우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캔버스 아이디는 마이 캔버스가 되고, 위스하고 화이트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 컬러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캔버스를 지원 안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브라우저 does not support. 그런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가 이걸 지원하지 않는다. 옛날 버전이나 브라우저들의 옛날 버전이 지원하지 않는 버전인 경우 이제 그런 설명문이라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my canvas라는 펑션이 실행되는 거죠. 이 try 버튼을 눌렀을 때. 그래서 my 펑션을 보면은 my canvas라는 이름의 펑션이 되겠는데, 그 안에가 이제 바로 우리가 배우는 캔버스 객체, 그 다음에 드로잉 객체, 그 다음에 이 스크림이라는 이미지 객체, 이것을 이미지 객체명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로우 이미지라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메소드는 앞에서 우리가 선언한 드로잉 객체에 속한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뒤에 파라미터는 시작점 좌표 값이 되겠어요. 0, 0. 이것을 0으로 바꿔보죠. 0, 1을 없애고. 그럼 이런 식으로 카피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맨 위에서부터 꽉 채우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좌표 값이 여기 맨 위의 상단 왼쪽 그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히 나왔는데, 캔버스에 대해서 튜토리얼이 있는데 이 튜토리얼을 한번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리딩 어사이먼트로 여러분들이 전부 읽어보는 걸 숙제로 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앞에서 배운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인데 쭉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약간 더 추가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메소드의 어떤 파라미터 값이라든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건 생략하고,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각각 라인 바이 라인 한 줄마다. 그 다음 캔버스 코디네이트 이렇게 이게 뭐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move to 했을 때 그 파라미터들 설명 자세히 되어 있고, 앞에서는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대충 눈찜작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기 바랍니다. 또 그 뒷부분까지 보면은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 그레디언트도 앞에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는데, 이렇게 리니어 그레디언트 XY, 그 다음에 다른 X1, Y1, 그 다음에 레이디얼 그레디언트 할 때는 이렇게 레이디어스 두 개의 원인데 원에서 원으로 방사형으로 이제 그레디언트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저 보면은 캔버스 텍스트도 마찬가지. 여기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것까지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으니까 쭉 한번 동일한 내용이지만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이제 캔버스도 레퍼런스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 여러분들 필요한 경우 레퍼런스는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원위치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지금 다시 원위치에서 HTML 이 부분이었죠. 그래픽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이 무엇인지 간략히 보고, 이 부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배웠고, 그 부분을 기말고사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볼 것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부분은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이런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은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리딩 어사이먼트로 한번 쭉 보기 바랍니다. 자,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은 뭐냐? 이것의 약어고, 앱을 위한 그래픽을 이제 디파인 하는데, 이제 그 엘리먼트 이름은 태그명은 SVG다. 비교적 이것도 초창기 버전부터 이렇게 쭉 지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은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그릴 수 있다 정도만 쭉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겠고, 자, 이 안에서 SVG,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에 그 안에 파라미터, 애트리뷰트를 속성값을 이렇게 주면은 그런 걸 그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경우 와서 다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말고사에서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기말고사는 아까 얘기처럼 자바스크립트하고 연관된 부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또 API 이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VG, 렉탱글 이런 것도 이렇게 렉트라는 SVG 안에 렉트라는 또 태그 엘리먼트 명을 이용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 스타일, 속성과 속성값들을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라운디드 렉탱글도 이런 것도 SVG를 이용해서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모양 어떤 로고 디자인할 때 이렇게 많이 활용될 수 있음직한 그런 스타 모양의 어떤, 또는 이것과 유사한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겠죠. 폴리곤, 포인트, 그 다음에 거기에 파라미터들을 주고 해서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로고, SVG라는 이렇게 리니어 그레디언트도 쓰고, 그 다음에 스톱, 칼라 스톱, 그 다음에 일립스, 타원형, 그 다음에 텍스트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SVG, 여기 본 것처럼 SVG 이런 내용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try it yourself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로고를 디자인하고 싶을 때 이 역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스케일러 벡터 그래픽하고 캔버스하고 큰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스케일러 벡터 그래픽은 이제 이렇게 2D 그래픽이 되겠고, 바로 캔버스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그 차이점을 비교한 표를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레졸루션 디펜던트한 부분, 캔버스, 그 다음에 이건 레졸루션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그래픽을 그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PNG라든가 또는 JPEG으로 이렇게 결과를 이런 확장자명으로 저장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픽 인텐시브한 게임에 상당히 잘 적용이 될 수 있겠고, 거기에 응용이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게임 응용에는 좀 잘 맞지는 않고, 구글 맵스라든가 이런데 큰 렌더링 에리어를 이용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적합하다. 자, 그 나름대로 두 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응용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캔버스에 포커싱을 해서 하는데 그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SVG는 참고로, 또 SVG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튜토리얼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온위치해서 이쪽 메뉴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SVG는 우리가 금방 배웠고, 그 다음에 미디어는 이미 배웠었죠. HTML 할 때, 유튜브까지. 자, 우리가 빼놓고 간 부분이 자바스크립트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어요. HTML API. 자바스크립트 API가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지오로케이션, 위치를 그리는 지구의 어떤 지리적 위치를 이제 유도 경도 값을 가지고 그리는 것, 그 다음에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드롭해서 이미지를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웹 스토리지, 이제 이것은 이제 앞에서 배운 쿠키 대신, 쿠키는 덜 추천하는 거고, 대신 HTML5, 이 부분은 다 HTML5에서 처음 소개된 것들인데, 웹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쿠키보다는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과 관련되는 걸 자세히 보고, 이 정도 챕터만 선택해서 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참고로 간단히 보겠는데, 시험 범위는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없었지만 새로 이렇게 그 웹페이지를 업데이트, 이 w3schools.com을 업데이트하면서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추가됐는데, 그 부분을 여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히 뭐가 있는지 정도 살펴보고 가겠어요. 자, 그러면은 HTML APIs 지오로케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오로케이션 API가 됐는데, 지오는 이제 지구란 말도 있고, 또 지오로지컬 이제 로케이션, 그래서 지리학적 위치를 위한 API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컴퓨터가 고정되어 있다면은 그 고정된 위치 정도의 정보만, 다이나믹하지 않죠. 그 정도만 이제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만약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면은 스마트폰을 들고 이동할 때라든가 속도라든가 어떤 높은 고도 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이 객체를 이용해서 지오로케이션을 좀 배울 텐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들을 쭉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의 정보. 자, 유저가 들고 있는 이 GPS가 내장된 기기가 되겠죠. GPS가 없더라도 이 컴퓨터의 어떤 액세스 포인트 위치라든가 이런 정보를 이제 이용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어디쯤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 경도 값으로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을 처음 이제 지원하기 시작한 브라우저에 따른 버전 넘버들이 여기 있고 참고용이죠. 자, HTML 지오로케이션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항시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서버 쪽에 있는 스크립트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지오로케이션과 연관된 메소드를 이해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은 get current position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재 GPS에서 그 센싱 하면서 생긴 정보를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겠고, 그건 이제 유도 경도, 그 다음에 이제 고도도 해당되겠고, 정확도도, 그런 정보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이 스크립트를 한번, 소스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run을 일단 시키고, 자, try도 한번 해보죠. 결과부터 먼저 보죠. click the button to get your coordinate. 자, 좌표를 한번 구해보죠, 이걸로. 자, 그랬더니 latitude, 그 다음에 longitude, 그 다음에 유도 경도가 되겠어요. 유도 경도. 자, 소스를 보면은 자, 처음부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패러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버튼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원클릭 했을 때 get location이라는 이벤트 핸들링 하는 자바스크립트 인보킹 콜이 이루어지는데, get location 펑션이 여기 있죠.
get location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배우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포커싱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터 객체에 속한 지오로케이션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그것에 이제 지오로케이션이 지원이 되는 건지를 이제 만약 그것이 true이면은 이 부분이 이제 get current position을 이용해서 이제 실행이 가능하겠는데 get current position 안에 있는 파라미터 이것은 show position이라는 펑션 이름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포지션 값을 현재 위치 값을 가져왔을 때 그 가져온 값이 포지션이라는 이제 파라미터로 show position에 여기에 적힌 이 파라미터로 적힌 여기에 패싱이 돼서 그 안에 포지션 객체 안에 코디네이션 객체 그다음에 latitude 그다음에 longitude 이런 속성의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방 본 유도하고 latitude는 뭐 그다음에 concatenation에서 longitude는 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줄 띄고 이렇게 한 줄 띄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get location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건지를 체크해서 먼저, 지원이 되면은, get current position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성공인 경우, 그 경우에 이제 coordination object에, 그것이 이제, show position이라는, 이 펑션, 파라미터로 패싱이 돼서, latitude, longitude를 담고 있는 객체 정보가 여기 가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까지는 고려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서 이제 그것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항상 이제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일어난 경우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고려해 주는 게 기본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에러를 핸들링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get current position.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에러 핸들링 하는 것과 연관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show error라는 펑션이 되겠는데,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아까 거기에 파라미터를 이것을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파라미터 show position 뒤에 show error라는 이것도 펑션명이죠. 펑션 show error. 자, 에러가 있는 경우 에러 객체에 그것이 정보가 자, 여기 에러 객체에 해당되는 코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permission denied라든가 이제 position unavailable, timeout, unknown error 이런 것 등등의 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력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실행이 안 됐으니까 에러 정보는 현재 그 내용은 볼 수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에러 핸들링 하는 것을 준비해서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도 경도 정보만 가지고는 뭐 어떤 실제적인 이용에 응용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도상의 어떤 뭐 그 위치, 어떤 찾고자 하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더 의미가 있겠는데 응용으로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맵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구글 맵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자, 구글 맵에 맵을 이용할 때 과거에는 이 부분을 이제 이 w3schools.com에 이제 여기서 얻은 거기서 사용하는 키를 여기다 넣어서 그걸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보안상 이제 구글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은 이제 maps google api.com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건 개인적으로 maps google.com 하면은 여기 developers.google.com을 이렇게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연결되죠. 자, 여기에 가입을 하는데, 가입할 때 이게 카드 정보, 여러분들 비자 카드 이런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내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 바로 뭐 어떤 금액을 빼려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뭐 300불 이런 범위 내에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또 그 이후에는 구글 맵스 플랫폼을 이용할 때 뭐 200불 이렇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과거에는 이제 무료로 이렇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비자 카드라든가 카드를 여기다가 등록하고 가입할 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선택적으로 개인적으로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비용을 낼 필요는 없고, 이후에도 이제 그 시험용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은 비용이 뭐 부과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가입은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걸 해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유어 키를 받을 수 있겠고, 그 키를 받아야 그림을 이렇게 맵을 지도상의 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단지 유도 경도 좌표값만 알고 이제 그 선에서 이해하고 끝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그림 맵으로 이렇게 그걸 응용을 맵까지 확장을 시켰을 때 지도까지 연계시켜서 볼 수가 있다. 자, get current position 메소드를 이용했을 때 그 속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coordination, latitude, longitude, accuracy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턴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available 할 때, 그 다음에 이 헤딩 정보는 내가 지금 막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걸어가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걸어가는 것이 북쪽이 0도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북쪽을 기준점으로 북쪽으로 향해서 정북쪽으로 가면은 그것이 값이 0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서쪽으로 간다. 그럼 90도가 되겠죠. 90도. 남쪽으로 간다. 그럼 180도 값을 이제 얻겠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제 그 270도. 동쪽으로 간다. 우리 지도를 생각해 보면은 동쪽은 90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북쪽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자, 우리 지도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 각이 그 현재 지금 얻어지는 각이 되겠어요. 각. 그것이 방향이 되겠어요. 그 헤딩 이 프로퍼티를 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피드도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초속 어느 정도로 걸어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얻었던 그 시점에 이제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 이 부분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셀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try it yourself를 바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겠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고, 지금 여기서 보려는 또 소개하려는 와치 포지션이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클리어 와치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는데, 먼저 와치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건 현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현재 위치를 내가 이동하는 경우, 이동하지 않는 경우는 똑같은 값이 되겠고, 유도 경도가 이동한다면은 유도 경도 값이 계속 바뀌겠죠. 그 값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스톱을 시키고자 할 때는 여기서 리턴되는 아이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클리어 와치, 우리가 여러 개를 이제 실행을 시킬 때 각각의 틀린 값이 수가 있으니까 클리어 와치에서 그 베리어블 그 리턴 받은 거 그것을 넣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도 경도 값을 알려주는 걸 스톱 시킬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GPS가 내장된 이제 스마트폰, 또 스마트폰으로는 GPS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자, 그걸 활성화시키고 이제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소스를 가지고 볼 텐데,
자,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메시지도 이렇게 넣어주고. 자, 한번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더 버튼.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트라이를 이렇게 해보는데, 지금 이것은 앞에 우리가 유사한 또 소스가 응용이 있었는데, 그거다 틀린 게 결과는 똑같지만,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정된 노트북을 이용해서 내 책상 위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을 안 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기 내 GPS 기능도 이렇게 현재 대부분 PC로 한다면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고정된 값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러프한 정보,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연결된 어떤 이제 액세스 포인트라든가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어떤 라우터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정보가 있겠죠. 그 정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러프한 정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것을 실행을 하는데 이것을 들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고 그 스마트폰으로 실행시키면서 조금씩 이동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집 내면은 조금 신호가 약하니까 집 밖에서 한다면 정확히 신호가 강하니까 이동할 때 이렇게 값이 레티튜드라든가 롱기튜드 값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항인데, 여기서 앞에서는 이제 똑같고, 자, watch position이라는 걸 쓰죠. 자, 여기서도 show position이라는 펑션명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넣어놨는데, show position, 여기에 이제 포지션 객체에 속한 이제 객체 코디네이션 객체, 그 다음에 그게 속한 레티튜드, 그 다음에 롱기튜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이제 이동하면서 보니까 이게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 정보를 와치 포지션에 있을 때는 가져와서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가 드래그 앤 드롭인데, 이것을 실제 그것을 위한 API 되겠는데, 실제 이런 것이 되겠어요. 자, 이미지가 있죠. 이걸 눌러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는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드래그 앤 드롭도 이제 비교적 초창기부터 이렇게 지원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응용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몇 개의 펑션들이 있는데, 이걸 실제 소스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이걸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자, 이러기 위해서 먼저 순서적으로 쭉 한번 보죠. 스타일이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있죠. 스크립트에 이제 펑션들이 3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allow drop. 이것을 이제 드래그 하는 거, 이거 드래그 할 때 눌러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놀려고 했을 때 그게 먼저 허용이 돼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allow drop.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우스를 놓으면 되겠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끄집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3개의 펑션이 활용된다. 처음은 드래그가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위에 놓는 게 가능해야 되니까, 그걸 허용해야 되니까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 마지막에 드롭을 하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여기 표현된 것을 HTML 문장을 쭉 보면은, 자, 여기에 써진 대로 드래그,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로 구현했고, 그 다음에 div,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이 되겠는데, div, 그 다음에 이 div 속에 이것의 id, div1이 되겠고, 이게 드롭을 할 때 이벤트 핸들러가 바로 앞에서 본 드롭 이벤트라는 펑션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드래그 오버, 위에 이제
드래그 오버 위에 끌고 왔을 때 그때 이제 allow 해야 되겠죠.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먼저 실행이 돼야 되니까 이 안에서는 그러기 전에는 이제 이미지를 드래그 해야 되니까 그것이 드래그업을 해야겠죠. 드래그업을. 그 다음에 on drag start. 이것이 이제 드래그를 스타트할 때 이벤트 핸들러가 드래그 이벤트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펑션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놓는 것이 이렇게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드래그 이 부분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 트랜스퍼 그 다음에 set 데이터 이 부분은 이벤트고 이 부분을 텍스트고 여기에 이제 타겟 아이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allow drop에서 prevent default 디폴트는 allow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event 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반대로 이제 허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허용하게끔 하는 거. 그것이 이제 prevent default가 되겠어요. 그걸 실행을 시켜야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드롭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생략을 해도 이 부분을 생략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드롭을 하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디폴트는 허용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허용을 풀기 위해서 프리벤트 디폴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죠. 그 다음 위에 놓는 거 마지막에 드롭. 여기도 마찬가지 프리벤트 디폴트를 먼저 실행시키고 디폴트는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 안에서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금방 끌고 왔던 것을 여기 있죠. append child로서 이 안에 child로서 이제 이렇게 붙인다. 금방 가져온 끌고 온 것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니까 한번 자세히 보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필요한 응용이 있을 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가 여기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놈을 여기다 옮기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옮기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앞에서와 같은 allow drop, drag 펑션, drop 펑션 이걸 이용하고 또 처음부터 있었던 이 부분 다 드래그업을 다 여기 드래그업을 하게 한 것, 이 부분 제일 처음에. 자, 이미지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한번 해보죠. 이미지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아이디가 이게 똑같으니까 아이디를 하나는 2로 하죠. 드래그 2. 그럼 이렇게 나오고 이놈을 요리 가고 이놈을 또 요리 가고 이런 것이 가능하죠. 또 구별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를 앞에서 본 것 중에 혹시 이미지 쓸만한 거 있는지 HTML 튜토리얼 중에 이미지에서 한번 가져와 보죠. 이미지 여기서 이런 거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액세스가 가능하리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 여기다가 둘 중에 하나를 틀린 이미지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놈을 요리 보내고, 이놈을 요리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앞에서하고 뭐 거의 똑같은데 하나 더 추가시킨 거니까, 개인적으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마지막 챕터가 되겠는데, 이제 그 기말고사에서 물어볼 HTML 웹 스토리지 API가 되겠어요. 웹 스토리지. 이것은 이제 쿠키하고 비교해서 쿠키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쿠키보다는 이제 훨씬 좋은 기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쿠키 대신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자, 쿠키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게 뭐 또 이 부분이 뭐 보안상 뭐 완벽하다는 건 아닌데 쿠키보다는 뭐 메모리 사이즈라든가 스토리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이제 유용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브라우저에서 이것도 비교적 브라우저 초창기 버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되겠는데 스토리지 오브젝트가 두 개가 제공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다 윈도우 객체에 속하겠어요. 그래서 윈도우라는 것은 이제 윈도우 이 부분 항시 생략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가 있고, 자, 로컬하고 S자, 캐멀 타입이라고 그랬죠. 낙타의 등, 이건 대문자로. 세션 스토리지. 이 두 개가 있는데, 로컬 스토리지하고 세션 스토리지 차이가 뭔지. 자, 로컬 스토리지는 어떤 유효기간이 없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지우기 전까지는. 세션 스토리지는 세션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세션이 사라진다는 것은 브라우저 탭을 닫거나 또는 윈도우를 이렇게 닫거나 했을 때, 또는 컴퓨터를 뭐 새로 시작했을 때 세션이 다 사라진 거니까 그 저장이라던 건 다 없어지고 이제 이니셜라이즈 된 거죠. 그렇지만 로컬 스토리지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유효 기간이 없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리무브 이렇게 해서 지우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에서 소개된 순으로 쭉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지원하는지는 먼저 타입 오브 스토리지에서 이게 디파인이 안 됐다, 즉 지원하지 않는다, undefined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원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에 연관된 코드를 사용하고 지원하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웹 스토리지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메시지 보여주고 끝내면 되겠어요. 자, 로컬 스토리지를 먼저 보면은, 자, 이건 유효기간이 없이 이제 그 마감일이 없이 계속 스토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것의 실제 사용 예를 try it yourself를 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서 앞에서부터 순서적으로 보죠. 바디 부분에 이렇게 result라는 여기에 빈 스페이스 디비전 에리어가 있는데 div, 여기에 이제 뭔가를 쓰려는 거죠.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건지. 자, 타입 오브 스토리지에서 이게 undefined가 아니냐, 즉 define 돼 있으면은 이렇게 실제 사용됐으면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로컬 스토리지의 객체에 속한 메소드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set 아이템이 있고 get 아이템이 있는데, set는 세팅하는 거죠. 이 변수명의 변수 값으로 last name은 스미스다. 그 다음에 get 할 때는 이제 이 값을 알려는 거니까 last name을 좀 알려달라, 얻겠다.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retrieve 할 수 있겠어요. 값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를 보고 끝내면 되겠어요. 보여주고. 자, run 스미스. 자, 뭐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겠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앞에 설명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카운팅도 할 수가 있겠어요. 몇 번 클릭을 했는지 카운팅 하는 것이 이렇게 브라우저 탭을 닫거나 또 윈도우를 닫거나, 이걸 닫으면 이제 전체가 닫힐 거고, 이걸 또 하면 탭만 닫히는 건데, 그런 경우 다 세션이 사라지니까 없어지겠지만 그 뒤에 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로컬 스토리니까 그렇더라도 이에 해당되는 클릭 카운트에 해당되는 그 정보가 베어리어블의 값이 그대로 있으니까, 저장돼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자, 클릭 미 한번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버튼을 앞에서 누름까지 해서 이렇게 쭉 몇 번, 자, 23번이죠. 23번 눌렀다.
자, 여러분들 눌러본 카운트 또 값이 이렇게 있겠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금방 배운, 클릭 카운트, 이 변수명에다가 이렇게 계속 인크리먼트 시켜서 이걸 넘버 숫자로 바꿔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닫고 완전히 닫아 보겠습니다. 닫고 다시 이제 또 처음부터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아까 23번이었죠. 24번부터 이렇게 그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을 마찬가지로 이것을 완전히 닫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완전히 끄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그 값은 그대로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유효 기간이 없이 값이 저장이 되고 베어리어블의 값으로 베어리어블과 베어리어블 값 페어로 그래서 우리가 쿠키 대신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션 스토리지는 세션이 유효한 기간 동안만 그것이 이제 유효하다. 자, 클릭 카운트도 그래서 똑같은 예인데 앞에서 로컬 스토리지 대신 세션 스토리지라고 그 부분만 바꿨어요. 세션 스토리지라는 이름만. 자, 클릭했을 때 이렇게 쭉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리셋, 그러니까 탭을 이제 닫았으니까 다시 열면은 이제 리셋돼서 처음부터 다시 클릭하면 1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다른 윈도우 창을 닫거나 컴퓨터를 새로 시작하거나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세션 스토리지, 로컬 스토리지의 차이점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그냥 참고적인 추가 설명 정도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라고. 자, 워커라는 게 있는데 웹워커 API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어떤 작업을 시키고 싶을 때 워커라는 걸 이용해서 이것도 이제 워커가 지원이 되는 건지 체크해서 여러분 나중에 백그라운드로 뭘 하고 싶을 때 이제 그걸 이용하면 되니까 그때 자세히 참조해보고 지금은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서버 센트 이벤트, 서버가 보내는 이벤트를 이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노트북의 브라우저가 그 이벤트를 체크해서 어떤 메시지를 띄우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 소스가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바로 PHP니까 서버 쪽에서 돌고 있는 서버 스크립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 위주로 배우고 있으니까 PHP, ASP, JSP는 안 배우니까 이제 이 부분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거기서 그것과 연동이 돼서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런 정보를 보내줘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놈이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받아서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받아서 온 메시지가 있을 때 그걸 화면에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서버에서 보내주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쭉 보여주는 이런 것도 있다. 그게 바로 서버 센트 이벤트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코드는 우리가 배우는 범위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죠. PHP는 이렇게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 꺽쇠로 닫는데 이 부분이 서버에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에코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금방 보내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받아서 아까 본 거죠. ASP로 구현한 다음에 ASP는 이제 비주얼 베이스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렇게 리스폰스는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라이트 하는 거예요. 현재 시간을. 자, 이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가서 여기 있다는 뭐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 정도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난 것 같은데,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쭉 배웠고,
도움도 배웠고, 보험도 배웠고, 아까 보험 배우고 저리 점프했는데, AJAX도 여기 있죠. AJAX 좀 화면을 축소해서. 자, AJAX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PHP ASP 서버 쪽과 연동이 돼서 동작하는 어싱크로너스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한 기능만 하나 여기 소개된 거 보면은 Change Content 누르면은 다른 것은 그대로 있고 이 부분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웹의 일부만 서버에서 받아서 그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and XML과 연관되는데 AJAX, 그래서 AJAX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참조해 보라고 그냥 이 부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슨 우리가 배웠던 것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이슨과 연관된 내용을 배우면 되겠고, 여기서. 그 다음에 금방 봤던 HTML API라고 된 부분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앱 API라는 섹션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웹 API. 그래서 히스토리, 스토리지 금방 그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워커도 배웠고, 그 다음에 지올로케이션이 있죠. 이분 나중에 중복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런 것도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